숫자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 숫자로 풀어보는 금주의 경제 핫 뉴스. 숫자로 보는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인하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인데요. 그 배경과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온 실손보험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의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실손보험의 개편 방향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정치 지형의 대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대외 변수와 금리 흐름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12월 증시의 방향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실행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발빠른 퇴직연금족들은 벌써부터 노후 대비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며 금융사 갈아타기에 나섰는데요. 똑똑한 퇴직연금 계좌 활용법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깜짝 추가 인하 발표. 지난 목요일에 정말 깜짝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금리를 또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져서 저도 좀 놀랍긴 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1,400원대 환율이 고착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고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은은 수출 둔화, 내수 부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습니다. 2%에도 못 미치는 성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지 우리의 경제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뭐 경제면 보도를 보면 좀 암울합니다. 맞아요. 증시도 안 좋고요. 또 국내외 기관들이 분석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좀 어둡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시중에 좀 돈이 풀릴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좀 고심이 반영된 결정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3분기 이제 GDP 성장률도 0.1%에 좀 그치면서 하는 전망치가 0.5인데 그걸 좀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3분기 이제 그 수출 성장률마저도 마이너스 0.4% 이제 감소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좀 지표도 좀 안 좋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이제 시대가 또 열릴 텐데 워낙 좀 불확실하잖아요. 최근에 또 관세 이슈라든가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놨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친환경 이런 산업들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또 커지고 있죠. 특히 친환경 정책을 좀 약화시키려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기업들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거기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키겠다는 건 미국의 또 인력 부족을 좀 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또 고용 부담 또 거기에 물가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실 이제 인하할 거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깜짝 인하했던 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대비, 특히 이창용 총재도 하방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상당히 지금 이제 수출도 어려워졌고 또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총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시점에서 좀 위험을 일단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전적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만 예금 금리도 떨어지니까. 예금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저는 몰라요. 전 대출이 많고 예금은 요만하기 때문에
역시 관점이 다르네. 돈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예. 대출 때문에 김경아 씨랑 같은 입장이고 금리 인하 언제 하나 목에 빠지게 기다렸는데 막상 한 달 만에 또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저 또 애국자잖아요. 나라 걱정되는 그럼, 거예요. 그럼. 혹시 뭐 경기가 많이 안 좋나? 혹시 자꾸 이렇게 걱정돼요. 인하하면 부작용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스러운 점 세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역시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400원.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의 격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떤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이자가 많이 주는 쪽입니까? 네. 이자가 적은 쪽입니까? 많이 주는데. 많이 주는데. 그렇죠.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아마 돈을 옮겨가실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은요, 역시 금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미국이요, 우리보다 1.75%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와. 네. 그럼 당연히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또 환율에 악영향을 주죠.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집니다. 뭐 대출 금리 떨어질 수 있어요. 조만간 떨어질 텐데.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대부분 대출을 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받죠. 또 받아. 그러면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크게 차지하는 주담대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또 집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세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